오늘은 호회, 김종인 의원 탈당에 대해서입니다. 아무래도 김종인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부담이 많죠. 우리 당에 모시고 오는데 역할을 부분적으로나마 했었고,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총선에도 함께 힘을 합해서 일을 했고요. 근데 막상 이렇게 탈당을 진짜 결행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직접 듣는 말씀이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나는 대통령이 될 사람을 돕는다라는 말씀을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보든지 문재인 전 대표 입장이 지금 가장 좋은 입장이고, 그리고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그분이 하셨던 그 얘기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될 사람을 돕는다 하면 문재인 전 대표를 도와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중앙위원회에서 2차 그 회의 같은 때서도 그 제주도에 있다가, 부산에 계시다가 비행기 타고 올라오셔서 댁에 가서 그 화를 내니까 그게 문 대표가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친노들이 나한테 모멸감을 줬다. 친노가 준 모멸감이 아니죠. 비대위원들이 한 거죠, 그것은. 그런데 그 비대위원들이 14번으로 비례대표를 밀어놓고 했던 상황이 2차였고요. 1차에서도 칸막이를 만들어서 중앙위원들이 대노하게 만들었던 상황인데, 그때 상황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친노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이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모멸감을 줬다. 근데 아무 죄도 없이 문재인 전 대표는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댁에 가서 또 이분을 한테 안정시키고 정말 자기가 다시 잘해보겠다 이렇게 뭐 고정하시라는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데 왜 이분은 계속 그 얘기를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리고 진실을 말씀드려도 듣지 않고 이렇게 등을 돌리시면서 계속 지금까지 총질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셔서 뭐 기관총이라도 난사하실 생각이신데 진짜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과정에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될 사람을 도우신다라는 그 이야기하고도 틀리고요. 그리고 이제 떠나면서도 또 이 당에서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당에서 충분히 할 일 많이 하셨죠. 오셔서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본인이 원하시는 게 뭐기 때문에 이런 걸까요? 왜 이렇게 이 당에서 할 일이 없다? 저는 김종인 의원님을 보면서 그분이 가장 빛나게 그 자기의 일생에서 가장 훌륭한 업적을 쌓았던 때는 노태우 대통령 때 경제수석을 하셨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여기저기 얘기들은 많이 있었고 국회의원들도 하시고 그랬지만은, 저는 이분의 정치 인생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 당의 당대표로 당을 이끌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다른 어느 당에 가시든지 이분을 모셔가는 당은 분명히 총선에서 당이 혼란스러울 때 안정을 시키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분의 카리스마나 이분의 능력을 인정하셔서 이분을 영입하려고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했던 그 지난번에 결정 굉장히 어렵게 제가 3개월 이상을 설득을 해서 문 대표님도 가서 직접 설득을 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본인이 와서 우리 당을 궤도에 올려놓고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물론 혼자 다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표님이나 김종인 박사님이나 이분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 당에서나 여기서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재작년 1월 15일 김종인 대표를 우리 당으로 모시고 올 때, 그리고 그 뒤에 이분이 당대표를 하면서 지냈던 그 기간 동안에 특히나 그분을 모셔오는 그 상황에 문재인이라는 당대표가 있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는 빠져나가면서 이분에게 모든 전권을 줬던,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 하나 주장하지 않고 다 줬던 문재인이 있었을 때
와서 전권을 받았을 때와 문재인이 없는 곳에 가서 이분이 전권을 갖는 것하고는 저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분이 살게 해주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상황하고 지금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김종인 박사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아직도 김종인 박사님한테 존경과 애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당에 계실 때보다 밖으로 나가 계실 때 제가 더 편안하게 밥도 먹을 수 있고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어디 가서든 대선을 치르면서 이분이 우리 총선에서 했던 것 같은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기대하시는 분들, 그리고 본인 많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너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어느 당에 가신대요? 뭐 말은 바른정당이라는데 뭐 그건 확정이 되지 않은 것 확실히 같고요. 되는 겁니까? 아니요, 뭐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관망하실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로 떠오르는데 본인한테 와서 다시 무릎 꿇고 조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옷 돌아오실 명분이 없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당들에서 마치 김종인의 그 파워라든지 그 영향력이 지난번 우리 당에서 총선을 치를 때까지 같이 그런 힘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분을 가만두지 않고 뭔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분이 마음이 움직일 수 있죠. 이 당에서는 정말 문재인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다른 후보들이 자리 잡기 어려운 그런 당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한테 그동안에 하셨던 그 여러 가지 그 쓴소리와 그렇게 무례하고 모멸감을 정말 주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와서 자기한테 빌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뭘 잘못한 게 뭐가 있어서 빌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셨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데서는 뭐 굉장한 대접을 해줄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많은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게 오늘 기사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정쟁과 분열이 나라를 망치도록 두어서는 안 될 것. 안팎의 위기고, 그리고 국난이 코앞에 와 있고, 대가는 국민이 피눈물을 흘릴 것이고, 그리고 이 당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 앞에 나오는 지금 이 어떤 불안감을 조장시키는 이런 일들이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저는 김종인 박사님하고 알고 지낸 게 2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저분이 공직에 계실 때도 알았고요. 국회의원 하실 때, 그리고 아니실 때도 계속 알고 지냈고, 존경하고, 저분의 말씀을 제가 귀담아 듣고 아주 훌륭하신 분으로 존경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표의 부탁으로 김종인 박사님을 여러 개월 동안 안 오시겠다는 분을 간곡하게 설득을 해서 당에 모시고 왔고, 제가 저분에게 제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문 대표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호련히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잘하셨고요. 3월 10일 정청래 이해찬 의원을 자를 때까지는 저는 한 번도 이 김종인 박사님을 의심하거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후로도 그분을 가슴 아프게 했고, 그래서 제가 또 지역구에 나갈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김종인 박사님 얘기를 하고 우리 지지자들이 싫어해도 제가 노골적으로 등을 지거나 그분을 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문재인 전 대표께 심하게 정말 막말 수준의 그 언사로 문재인 전 대표를 폄하하고 뭐 정말 그야말로 정말 듣기 어려운 얘기들을 할 때 제가 2번 언론을 통해서 그 김종인 박사님께 제가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2012년도 대선을 얼마 앞두고 제가 김종인 대표께 문재인 전 대표를, 김종인 박사께 문재인 전 대표를 만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경제정책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에서 문 대표가 그 김종인 박사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미 비대위원으로 가시기로 했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선 결과가 모든 것이 발표된 10시 30분경이었는데 김종인 박사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문재인 전 대표하고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걸 물론 알고 계셨죠. 그때 하셨던 말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뭐라고 하셨냐면요. 10시 30분에 대선의 모든 것이 끝나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문재인 후보한테 전해라. 1460만 표라는 이런 대단한 표를 정치 초년병이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본인이 알아야 된다. 1460만의 국민이 문재인을 찍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여기서 그만하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다시 다음번에 도전하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기 바란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 얘기 한마디로 지금까지 김종인 박사를 믿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분이 노하거나 그리고 이분이 뭐 불쾌하거나 할 때 어떤 얘기들도 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날 하셨던 그 얘기 김종인이라는 정치가고 경제학자가 문재인의 1460만 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그 순간 저는 믿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표구나. 그리고 어떻게든지 문재인 대표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잘 하시도록 다음번에 또 나오시도록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제가 모든 제 직업을 내려놓고 우리 당에 오게 만드는 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460만 표의 가치에 대한 것을 저한테 얘기해 주셨을 때 머릿속에 와서 꽂혔는데 혹시 김종인 박사님 지금은 그 생각이 바뀌신 것입니까? 지금 김종인 박사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그 당이 1460만 표 정도 받을 수 있는 후보가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탈당을 하셔서 다른 데를 가신다는 것이 저는 설마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생각은 하시겠지만 이것을 실행하시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그 탈당을 하시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만은 김종인 박사님께 저도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치졸하게 김종인 박사님 개인을 공격하거나 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당에 가서 어떤 사람하고 함께 대선을 준비해서 우리하고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사님 건강하시고 과연 어디 가셔서도 본인이 원하시는 옳은 정치 본인이 말씀하시는 그 옳고 그름에서 옳은 정치 본인만이 옳다고 하시는 그 생각이 과연 맞는지 틀린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옳은 정치 하시기 바랍니다. 곧 뵙겠습니다.